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10배 가능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원이스택입니다. 오늘은 10배 가능 코인 섹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도 아마 총 2편으로 구성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섹터는 디파이 보험 섹터인데요. 아직 한 번도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개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파이 보험의 컨셉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데요. 디파이에서 해킹 이슈가 발생하면 러그풀이나 플래시론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디파이를 실제로 운영해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디파이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심하면 한 번씩 디파이 해킹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문제, 디파이 해킹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은 분명히 돈이 되겠죠.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한번 대장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2021년 코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까? 라는 질문에 디파이 보험 프로토콜 시장도 디파이 시장의 규모와 비례해서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한 단어는 비례해서 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디파이의 TVL, 그러니까 디파이에 돈이 얼마나 묶여있냐, 그러니까 총 예치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이미 디파이 TVL은 전고점을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생긴 이래로 디파이에 들어온 돈이 가장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업계 대장인 해시드 서준 대표님도 디파이 보험 시장은 디파이의 규모에 비례해서 성장할 거라고 했으니까 보험도 그만큼 성장했어야 맞겠죠. 하지만 실제 디파이 보험 프로토콜 시장을 살펴보면 굉장히 시총도 낮고 아직 이렇다 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가격이 상승할 섹터 이런 거 말고 지금 코인을 샀을 때 가장 업사이드가 높은 올라가기 쉬운 섹터가 뭘까? 10배 먹기 쉬운 섹터가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 보험 섹터가 굉장히 텐베거에 가까운 섹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왜냐면 괜찮은 프로덕트가 없으니까 이 시장의 대장으로 나오는 코인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디파이 보험 섹터가 언젠가는 빛을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디파이 보험 섹터 안에서도 어떤 코인이,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유명할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인 말고 현실 시장에서 보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를 먼저 이해해야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현재 현실 시장에서 보험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그 보험료를 시간에다가 베팅해서 그 돈으로 보험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외에도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 보험에 예치된 금액과 나갈 금액의 규모가 맞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보험에 저는 아직도 많은 돈이 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외에도 재보험 시장도 있어요. 코리알리가 한국에선 대표적이죠. 아마 코인도 이 보험 섹터가 커지면 분명히 재보험 코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느 정도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건데요. 우리도 보험을 생각해보면 몇 개의 보험이 없는 것 같죠. 이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하나손해보험인데 우리는 업력도 수십 년이고 수백조가 이미 지급 보증되어 있어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고, B인 헐레벌떡 손해보험은 우리 이제 시작했어요.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고 보험 가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손해보험을 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현재 보험시장은 이미 덩치가 큰 사업자들이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또 그러니까 더 커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저는 이건 디파이에서도 똑같이, 아니 디파이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해시드 AMA에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VC들은 코인에 투자한 후에 엑셀러레이팅을 한다고 해주면 어떤 일을 하냐고 해주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마케팅도 도와주고 PR도 도와주고 경영 기획 개발도 도와주고 실제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파트너를 소개해주기도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직도 코인 시장은 아무리 탈중앙을 기치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VC들의 영향력, 입김이 절대적인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시드가 실제로 인슈어에이스라는 보험 프로토콜에 투자를 했는데요. 내가 얘네
얘네 둘의 관계라면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인슈어에이스야, 우리가 투자한 근본 디파이가 있는데 얘네도 보험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얘네랑 보험 일 해볼래? 하면 해시드가 투자한 어느 정도 보증돼 있는 디파이들이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아마도 그래서 저는 크립토 시장도 현실 보험 시장처럼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거고 이건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마치 천룡인처럼 결국 디파이들도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1등, 2등 보험사들만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나중에는 A 디파이 서비스가 우리 인슈어에이스라는 프로토콜을 가입했어요. 걔네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받아준 거겠죠? 우리 근본 디파인 거 인정하시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인슈어에이스로 든 거지 인슈어에이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디파이들도 결국에는 근본 보험들만 찾게 될 거고 반면에 신규 보험들은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해봐도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디파이들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킹 사고가 좀 더 터지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디파이 보험 섹터는 강자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파이 보험 섹터의 대장은 넥서스 뮤추얼인데요. 아직도 막 그렇게 덩치가 엄청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총 100위 안에 보험 코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보험 섹터의 대장은 시총 기준 7, 80등 정도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코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험 섹터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 섹터 코인에 대한 리스크로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얘네가 분명히 언젠간 디파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건 알겠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도통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로는 바이낸스에서 보험류 코인 상장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인터뷰에서 봤는데 결국 출처를 못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뤄드리지 못했는데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싫어하나 마나 아마 시장에서 이 섹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래소에는 당연히 언젠가 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건 1번 시장에서 이 섹터를 언제 재평가해 줄지 모르겠다. 그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10배 가능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기도 해요. 언제 시장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는 만큼 굉장히 저평가인 코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도 분명히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풀매수 당장 하지 말고 익절금으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섹터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코인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인슈어에이스와 타이달 코인인데요. 이 외에도 현재 채굴이 가능한 인슈어다오나 리스크하버 같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아직 시장에서 토큰을 구매할 수 없고 디파이 숙련자들이 현재 채굴을 해가는 그런 형태라서 얘네 둘은 당장 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디파이 숙련자들이라면 슈어다오랑 리스크하버는 지금 현재 프로덕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덕트를 정규 출시 이전에 사용해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나눠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디파이 숙련자라면 인슈어다오나 리스크하버도 한번 관심있게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는 인슈어에이스와 리스크하버 이 두 개가 가장 잘 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보험 코인에 꼭 관심을 가지셔라. 그리고 소소하게 모아가시는 걸 추천한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준비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와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넘은 거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스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